저는 오늘 72살에 집을 나왔습니다. 단 하루 만에 평생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걸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40년의 시간은 모두 통제와 모욕, 그리고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제 이름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72년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지만 가장 용기를 냈던 선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되찾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오연수는 정년퇴직 후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보지 못했거나 보고도 외면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다녀온 시간, 전화 기록, 지갑 속 영수증 한 장까지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누구와 눈을 마주쳤는지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 외로워진 남편이 저를 걱정하는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곧 감시가 되었고 감시는 통제로 변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누구랑 통화했지? 남자야, 여자야?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답을 머뭇거리면 차가운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당신은 내 말만 듣고 살면 돼. 저는 점점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제 감정은 점점 무뎌졌으며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이 집에 찾아온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소리로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등을 툭 쳤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강아지 코를 치듯 가볍게. 얘는 평생 돈 만져본 적 없는 여자예요. 손에 쥐어줘도 어디에 써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예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편하게 살았겠네. 부럽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의 소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등에 남아있던 감촉이 칼로 그은 상처처럼 아파왔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유리를 흔들 때마다 제 폐 속으로도 그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나가. 더 늦기 전에 내가 너를 구해야 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으로 제 마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숨죽이고 있던 진짜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무도 저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저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그 집을, 그 이름을, 그 삶을 떠나기로.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올 수도 숨조차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내려앉는 소리가 집안의 정적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통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딸은 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맞춰드리면 되잖아. 아빠는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지 뭐. 이 나이에 이혼 같은 말은 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에서 완전히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그 누구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 고통은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바로 다음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제 휴대폰을 뒤지다가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친구들과 나눈 평범한 일상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남편에 대한 하소연이 몇 줄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휴대폰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쾅! 벽지가 뜯겨나가고 휴대폰은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가 감히 남 얘기하듯 나를 욕해? 내가 뭘 안다고? 평생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남편은 제 앞에 바짝 다가와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쿡쿡 찔렀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넌 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러니까 까불지 마.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표정. 그 순간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몸이 굳고 숨이 멎었습니다. 가슴이 쪼여들어 심장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나 숨이 안 쉬어져. 제발 멈춰줘.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드라마 좀 그만 찍어. 숨 막히면 창문 열면 되잖아.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더 머문다면 저는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손이 떨려 눈을 가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억지로 미소 짓고 있는 제 얼굴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저건 정말 나였나? 그때 우연히 서랍 손잡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 뒤지다 제대로 닫지 않은 서랍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은행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봉투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순간 머리 위로 얼음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900만 원짜리 적금 통장이 남편의 대출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동의도 없이 내 이름으로 된 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은 통장 한 장조차 내 것이 아니었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미련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부서진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차갑고 거친 바람이 유리를 흔들 때마다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나가. 너를 위해.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낡은 손가방을 꺼냈습니다. 속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10년 동안 키워온 작은 화분 하나. 그것만 넣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가져올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시간이 358을 지나 400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으며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끽. 문이 열리는 그 소리가 제 인생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가자.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그렇게 저는 40년을 살았던 집을 뒤로하고 새벽의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구하기 위해 떠난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추위 때문도 불쌍한 척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혼자 걸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참담하고 서글펐습니다. 손에 든 작은 가방은 말 그대로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비상금처럼 모아뒀던 120만 원이 전부였고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길을 걷다 24시간 찜질방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망설이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1,000원짜리 종이 팔찌를 제 손목에 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그 말이 어쩌면 결혼 생활 40년 동안 처음 들은 존중의 말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딱딱한 온돌바닥에 몸을 말고 누워있는 동안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지? 이렇게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늦은 걸까?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지는 말자. 다시 돌아가면 난 정말 죽는다. 사흘째 되던 날 지갑 속 돈이 반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찜질방 입장료, 편의점 김밥, 물 한 병. 이렇게 하루에 10,000원씩 쓰면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해. 하지만 72살인 나를 누가 써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목적 없이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버스가 데려가는 곳이 제 인생의 다음 페이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걷다가 우연히 주민센터 앞 게시판을 보게 됐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텃밭 관리 보조 인력 모집 나이 제한 없음 시급 12,200원. 손끝이 떨렸습니다. 시급 10,000원짜리 일자리가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해도 72살인 나를 정말 뽑아줄까? 망설이다 주민센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허리 많이 쓰는 일이에요. 순간 마음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너무 늙었구나. 하지만 이번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오래 일해본 사람이니까요. 오랜만에 스스로를 변호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허락받는 목소리가 아니라 제가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그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젖어 구겨질까봐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올려다보며 속으로만 울었습니다. 내가 해냈다. 하지만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무거운 흙을 뒤집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손바닥은 며칠 만에 까지고 무릎은 금세 시큰거렸습니다. 역시 내가 무리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청년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힘드시면 쉬어가셔도 돼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평생 빨리 해 그것도 못해? 그런 말만 듣고 살았던 저는 그저 천천히 하라는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지만 흙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작은 습지를 만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청년이 걱정스레 묻자 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따뜻해서 그래요.
오랜만에 사람 말을 들은 것 같아서요. 청년은 말없이 제 옆자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조용한 배려 덕분에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을 일이 아닌 삶이라고 느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밤, 저는 작은 원룸에 앉아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를 앞에 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나영, 잘 버텼다. 정말 잘했어. 그날 먹은 김밥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건 큰 성공이 아니라 작아도 스스로 일군 한 걸음이라는 것을. 그 조용한 깨달음이 저를 다음날 새벽 또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텃밭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청년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대학생 봉사활동으로 나온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이 모종은 어떻게 심어야 해요? 흙을 얼마나 덮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40년 넘게 텃밭을 가꿔온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흙을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뿌리가 숨을 쉴 수 없거든요. 살며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청년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대박. 어머니 진짜 프로시네요.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느낌.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주민센터 소장이 텃밭에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나영 어르신 맞죠? 청년들 반응이 아주 좋더군요. 어르신이 차분하게 텃밭 관리법을 알려주신다면서요? 저는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 그냥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린 건데요. 그게 바로 가르침이죠. 혹시 시간 되시면 다음 주부터 주민 텃밭 교실 강사로 주 2회 수업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던 제가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릴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소장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미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름을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40년 동안 잿빛이던 제 인생에 처음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강의 날 주민 20명 남짓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뭘 가르칠 수 있다고 이 자리에 섰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기대하는 눈빛, 응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금치를 심을 때는 흙을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식물이 숨을 쉴 수 없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꽉 눌러 담으면 숨을 쉴 수 없어요. 조금은 여유를 주고 조금은 흔들리게 놔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가 단단해지고 결국엔 스스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건 식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순간 조용했던 공간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손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제 인생 처음 듣는 저를 향한 진짜 박수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주민센터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수업 너무 좋았어요. 사진 몇 장 찍었는데 지역 온라인 카페에 올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진과 함께 올라간 글은 이랬습니다. 평생 가정에서 숨죽인 채 살아온 70대 할머니, 텃밭 강사로 다시 태어나다.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며칠 뒤 지역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면 천천히 죽어갑니다. 저는 이제야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원룸 창문을 열어 차갑고 깨끗한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영아, 너는 이제 누구의 그늘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서고 있구나. 바람이 창가를 스쳤습니다. 눈을 감자 오래 묶여있던 사슬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어디선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텃밭 강사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따뜻한 오후, 수업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오연수. 저는 한참을 손에 쥔 전화기를 바라보다 천천히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꺼버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곧바로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원룸 초인종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문을 열자 남편과 딸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문을 붙잡고 똑바로 섰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목소리를 낮게 갈라지듯 내뱉었습니다. 집 나가서 찜질방에 살고 노망난 사람처럼 땅이나 파고 다닌다고? 창피한 줄 알아.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기나 해? 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갈 생각 없어요. 딸이 울먹이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집에 들어가. 이 나이에 이런 게 무슨 의미야? 아빠도 반성하신대. 이제 제발 그만해. 저는 딸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숨만 쉬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엄마도 사람이야.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어.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비웃듯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면 재산은 포기한다는 걸로 알고 이혼 소송 준비해. 72살 여자가 혼자 뭘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그 말은 머리 위에서 번개가 내려치는 것처럼 가슴을 갈랐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 포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합시다. 내가 잃을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마 평생 제가 그의 말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겠지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지 몰랐어. 그 말에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도 오늘 알았어. 며칠 뒤 법원에서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떨렸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돌아가야 하나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텃밭에서 저를 향해 박수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새벽 공기 속에서 결심하던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를 버리지 마. 조정실 앞에서 손이 떨리는 저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시던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재산 분할 없이 협의 이혼 원한다며 서류 제출했습니다. 조건 없이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나를 짐으로만 생각했구나. 슬프기보다는 허무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치 긴 쇠사슬이 끊어져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결혼 생활이 단 한 장의 종이로 끝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이제야 제대로 살아갑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 보는 두려움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시게 따뜻했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새로운 숨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김나영, 잘했다. 드디어 너를 되찾았다. 법원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제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햇살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걸까요? 바람이 피어오르는 꽃향기를 실어 나르며 아주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해. 너는 드디어 너의 삶을 찾았어. 40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로 불렸습니다. 남편의 성으로 불렸고, 남편의 선택에 따라 움직였고, 남편의 기분에 따라 웃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법원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김나영, 내 인생의 주인. 그 후의 삶은 조용하지만 놀라운 방식으로 달라졌습니다. 텃밭 강사로 시작한 작은 일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커졌습니다. 몇 달 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시 농사와 마음 치유라는 프로그램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라디오에? 하지만 방송국 PD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야기에는 힘이 있어요. 식물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 이야기가 들려요. 첫 방송날 마이크 앞에 앉으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행자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나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려면 흙이 공기를 품어야 하듯 마음도 존중이라는 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72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스튜디오 유리창 너머에서 제 이야기를 듣던 스태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주민센터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 저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딸은 망설이는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 붉어진 눈가. 엄마 라디오 들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그때 엄마 말 안 들어준 거, 엄마 마음 몰라준 거 정말 미안해. 나도 결혼하고 살다 보니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딸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그때는 엄마 자신을 몰랐으니까. 이제야 엄마를 찾았어.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에게 돌아오는 길을 찾은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주민센터에서 인생 2막 강의를 진행합니다. 나이도, 배경도, 상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강의 마지막 시간,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지만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존중받는 삶을 선택하세요.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심으로 시작하세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수업이 끝나면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립니다. 그 소리는 과거의 저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위로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밤 원룸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빗소리 사이로 문득 이런 마음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늦게 피었지만 그래도 피었다. 제 마음속에서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나영, 정말 잘했다. 너는 오늘도 살아간다. 혹시 지금 숨쉬기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당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나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절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